네, 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네, 오늘 여기 바로 위치한 곳이 압구정 로데오고, 압구정 로데오를 나온 이유가 강남 상권 다 죽었다. 지난번 그 촬영 때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로데오 같은 경우는 상권이 강남 상권하고 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낮 상권을 좀 같이 보면서, 그리고 강남에서도 로데오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평당가나 임대료가 왜 잘 받쳐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여기 로데오의 상징인 젠틀몬스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긴 좀 로데오라고 하기보다는 좀 도산공원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긴 한데 연결되어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건물이 젠틀몬스터에서 매입했죠. 이쪽 안쪽으로 도산공원 상권이어서 더피크 도산이 굉장히 유명했던 고급 하이엔드 오피스텔이었는데 저기서 했던 전시장도 저기 있었고요. 이 건너편은 여기 현대카드가 갖고 있는 현대카드 건물, 스왈로브스키 건물이 원래 FNF에서 갖고 있다가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이 갖고 있는데 FNF가 갖고 있었던 건물이고, 여기가 원래 1층에 메일 유업이 살바토르 구에모라고 하는 레스토랑에서 일포르모라는 레스토랑으로 변경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뀐 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상징을 줄 수 있는 게 메일 유업이라는 대기업도 여기 임대료를 감당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판매샵이 됐다 보니까 확실히 음식점들에 비해서는 판매샵의 임대료가 높거든요. 지금 HDEX라는 패션 브랜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도산공원 상권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 게 메일 유업이 임대 들어가 있대. 이 자리가 원래 되게 상징적인 자리예요. 이 동네에서는. 아, 도산공원에 오면 저기 레스토랑을 가서 밥을 먹어야지 다들 생각을 했었던 자리인데, 저도 막 와인 먹으러도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저기가 임대료가 음식점으로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간 거죠. 아, 도산공원 상권이 예전에는 이렇게 음식 먹자골목도 많이 형성이 돼 있던 게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면서 판매점 아니면 버틸 수 없는 곳으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건너편에 보면 여기 아디다스, 이 매장 같은 경우 월세를 1억 가까이 내고 있죠. 월세 1억입니다. 최근에 260억에 거래가 된 건데요. 이 동네에서 평당 3억 이상에 팔린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이자, 이 동네에 3억 이상 팔릴 수 있었던 게 임대료가 나와서 그래요. 성수동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임대료가 나오니까 팔린다고. 근데 여기 로데오 같은 경우도 묵전 있잖아요. 묵전, 뭐 살바토르 쿠에모 이런 것처럼 이 동네는 그냥 술집, 음식점 이런 걸로 또 많이 왔던 지역이고, 그런 걸로 이제 형성이 돼 있던 곳들이 이제는 다 이렇게 판매샵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도 보면 디젤 있죠. 디젤 임대료 얼마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5천입니다. 바로 여기 길이 이제 런던 베이글이랑 아디다스가 연결되어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거리가 약간 요즘에 패션의 1번지 같은 거리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오늘 일요일이긴 한데 한국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젯밤에 다 로데오에서 놀다가 이태원에서 놀다가 늦게 일어나니까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진짜 외국인밖에 없어. 여기 그 일본에 하라주쿠에 매장 생겼더라? 위글위글? 하라주쿠에 뭐지 매장 생겼어요. 우리 도쿄 갔을 때 그 이후로 생긴 거예요. 근데 위글위글이 하라주쿠 메인에 있어. 그래서 엄청 신기합니다. 여기도 보면 런던 베이글입니다. 드디어. 런던 베이글도 엄청 잘 되잖아요. 제가 재밌는 퀴즈를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버켄스탁 임대료가 얼마일까요? 여기가 딱 건축물 대장상 51평이고 3,500? 좀 작으니까 네. 틀렸습니다. 5,500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 임대료가 굉장히 이질적인 게, 이렇게 요즘에 들어온 건물들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높고 옛날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은 임대료가 낮아요. 그래서 위글위글 임대료가 낮거든요. 근데 이렇게 최근에 임대 계약한 것 같은 게 임대료가 높아서 이렇게 임대료를 구성해가지고 재매각하는, 그래서 여기를 매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진짜 건물에 아무것도 없는 걸 좋아해요. 비어있으면 임대 뭐 맞춰서 팔 수 있지, 뭐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데, 어설프게 차 있으면 임대료를 당장 못 바꾸니까 사실 건물에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에 건물 매각하려고 하는 분들은 임차인들하고 좀 조율을 많이 하려고 하시고요. 여기도 보면 여기 코너에 원래 그거 있잖아요. 나미나미. 뭔가 판매점으로 바뀌었죠. 여기 코너에 이 아틀레이 나인이 원래 또 판매점으로 들어왔던 유명한 사례잖아요. 빼꼼이 나가고. 즉 이쪽이 이제 그런 음식점들을 못 버틴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자카야였잖아. 이자카야가 절대 못 버티는 임대료가 되니 이제 이런 테이크아웃점, 판매점. 여기도 보면 여기가 이제 그거잖아요. 빵집, 소금빵. 그러니까 이 라인 자체가 임대료가 너무 높아지니까 음식점들이 못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데오가 저 도산공원 딱 메인 그 라인 쪽에 있는 밀집돼 있는 어떻게 보면 상권, 그런 데가 좀 되게 좋은 편이지, 오히려 이렇게 곳곳에는 임대료가 좀 낮은 곳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곳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내가 투자를 하거나 이럴 때는 임차인들을 좀 조정해가지고 내보낼 수 있거나, 생각보다 시세가 좀 저렴하면 저렇게 임대료를 개선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들어오시면 압구정 로데오 투자가 재밌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뭐 로데오 그냥 뭐 좋다고 하니까 살래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강남도 예전처럼 무지성 투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전략적으로 들어야 돼요. 여기 동네에 임대료 수준이 어느 정도고, 내가 매입했을 때 뭐 1년 안에 임대료를 어느 정도로 바꿀 수 있겠다.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꼭 임대료가 나와야지 이제 재매각이 되고, 임대료가 나와야지 투자 수익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들어가야지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나 여기 오니츠카 타이거, 모든 어떻게 보면 상권의 가장 끝으로 가면 끝으로 갈수록 이런 판매점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다음 테이크아웃점들, 이런 순환이 빠른 업종들이 들어와야 임대료를 감당하는 게 더 올라가고, 그러면 이 동네 임대료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도 이제 그런 판매점들이 이제 더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죠. 근데 성수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내보내져 있거나 옛날
시설들이 더 많다 보니까 판매점들의 유입이 훨씬 빨랐고 여긴 좀 판매점의 유입이 굉장히 더딥니다. 그러니까 그 판매점과 약간 먹자 상권이 아직도 너무 많이 혼재되어 있는 좀 색깔이 모호하죠. 요즘에는 로데오 메인에 있는 코너에 있는 건물이 저렇게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현재 비어 있습니다. 뭐 아크트릭스도 오래되고 했지만 사실 판매샵으로 자리 잡을 만한 거리가 이 거리인데 저 안쪽으로 갔다라는 게 제가 그렇죠. 저도 젠틀몬스터의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신사역에도 젠틀몬스터 있잖아요. 신사역에 젠틀몬스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임대예요. 근데 여긴 샀잖아. 이게 신사역과 압구정 로데오의 차이다. 젠몬이 부동산 팀 장난 아니에요. 정말 잘해요. 젠몬 뭐 무신사 이런 회사들 보면 부동산 팀에 있는 멤버들이 사실 저희가 아는 부동산 팀 멤버들보다 훨씬 잘해요. 저도 그래서 가끔 그쪽에 있는 부동산 팀들이랑 소통을 해요. 그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을 가장 잘 알고 요즘 트렌드를 빨리 읽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 정도로 똑똑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로데오에는 샀고 신사역에는 안 샀잖아요. 그게 약간 서로 상권의 차이를 보여주지 않나. 그렇다고 신사역이 나쁜 건 아닌데 신사역이 좀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솔직히 거기 있는 분들이 아쉬운 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아쉬울 게 있어야 좀 싸게라도 임대를 맞추고 하지. 근데 아쉬울 게 없습니다. 뭐 몽키 테라스도 그렇고 이쪽에 핫한 라운지들 많이 있죠. 그래도 요 거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자리 잡혀 있어요. 왜냐면 팔라스도 있고 이 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썩어도 준치다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기 보죠. 한국 남자 일본 여자 매칭이 있네요. 한일 매칭.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여기 동네를 가보면 진짜 일본인들 엄청 많고 그다음에 동남아 분들 많아요. 태국. 제가 최근에 다그러가 먹으러 갔거든요. 옆에 테이블 앞에 테이블 다 태국인이더라고. 여기도 보면 이제 밀크푸차나 이런 술집 이쪽 여기가 약간 거잖아요. 저녁 상권 밤 상권. 저녁 상권도 약간 로데오 역 쪽이나 저쪽에 붙어있지 않고 확실히 진짜 지하철역과 관련 없는. 원래 지하철역부터 쭉 걸어오면서 상권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오히려 지하철역과 관계없이 이상하게 이 중간에 이렇게 동그라니 상권이 떨어져 있어. 확실히 강남 상권은 이런 점이 다르다. 공식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여기 꽁티드 툴레아 같은 경우도 되게 옛날에 들어와서 임대료가 제가 알기로 되게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이 정도 건물이라고 하면 요즘에 임대료로 따지면 5천만 원 받을 것 같잖아. 제가 알기로 현재 임대료가 10분의 1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피셜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 임대료 그렇게 계약했단 말이야, 저기. 그러면 저거 어떻게 할 거야? 저거 개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임차인 우리가 나가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7, 800만 원이면 또 소액 임차인에도 걸려요. 그럼 내 맘대로 임대료도 못 올려? 그러면 저런 게 이제 진퇴양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 투자를 할 때는 참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 임차인들과의 협상, 비어있고 임대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단기간에 할 수 있는지, 오래 할 수 있는지. 사실 이런 게 되게 어려워요. 임차인들과 협상 어떻게 하냐. 그런 거를 참 잘하는 회사가 바로 알파카 빌딩 관리이기 때문에 알파카 빌딩 관리에 맡기시면 저희가 임대료 협상뿐만 아니라 임차인들과의 여러 가지 조율 사항들도 건물주 대행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성남 시내시티 앞에 있는 2차선 도로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거리예요. 저는 이렇게 도로 넓은 데가 좋거든요. 여기로 가면 또 루비 떡볶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주변의 건물들이 좀 거래가 되면서 뭐 리모델링 되고 멜라톤 저 건물 같은 경우도 팔렸었다가 지금 리모델링보다는 색깔칠을 한 것 같은데 저 건물 같은 경우는 장점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었던 거고요. 옆에는 또 DA 성형외과라고 해서 강남에서 가장 메이저인 성형외과가 오픈을 했습니다. 수준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여기 거리는 뭐 평당 2억 5천이 원래 됐었던 거리니까 최근 뭐 분위기는 거의 3억 가까이 달라고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게 뒤에가 원래 노티드 그 다음에 다운타우너 이쪽 거리로 되게 유명했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쪽 회사가 외식업 쪽 확장을 더 안 하고 약간 트렌드도 지나면서 고기 지역 상권의 색깔이 좀 없어지긴 했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칙칙해지지 않았나. 5년 전만 해도 이 동네 진짜 핫했거든요. 차들 사람들 가득가득 차가지고 진짜 정신없이 그렇게 가득했던 곳인데 여기도 이제 불과 거의 1, 2년, 3, 4년 만에 쫙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 동네 분위기가 탁 바뀐 게 조금 짠하긴 한데 이렇게 조용한 동네가 아니거든요. 아까 로데오에 가면 그래도 외국인들부터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는 이 노티드가 뭐 런던 베이글에는 막 줄 서. 그렇죠. 자, 요즘 확실히 베이글 쪽으로 많이 전환했다. 근데 베이글도 뭐 오래 갈 것 같진 않지만 확실히 근데 지금 이 시간대 성수동이나 종로나 이런 데 가보면 사람 진짜 많거든요. 홍대도 그렇고. 압구정 로데오가 물론 뭐 낮 상권의 판매 상권은 그래도 유지되고 잘 된다고 하지만 확실히 그런 상권에 비해서 파워가 그렇게 세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명 한 명의 객단가 소위 말해서 돈 좀 쓰고 여유 있는 거 즐기는 분들은 로데오로 오겠지만 유동인구라는 차원에서는 확실히 부족함이 느껴지네요. 뭐 로데오 상권 그래도 다른 강남 상권들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짱짱하고 유지되고 잘 지금도 형성은 돼 있지만 그래도 확실히 약간 로데오 상권의 약간 그런 트렌드들이 조금 변화하고 있다는 거를 확실히 느껴지는 날인 것 같고요. 늘 얘기했듯이 임대를 어떤 식으로 내가 구성해서 갈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매입을 해야 돼요. 현재 임차인이 없다고 하면 이걸 임대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아니면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 이 임차인들과 어떻게 협상을 해서 내 건물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이런 것들을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실패하지 않을 것 같다. 예전에는 뭐 임대 뭐 대충 되겠지라는 생각들로 많이 투자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게 내가 임대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분석하고
생각하고 그러고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저기 앞에 보니까 또 새우 공장도 있는데 한 3, 4년 전에 로데오 핫했을 때 그 영광이었던 새우 공장도 그렇고 그 옆에 뭐 클럽 같은 거나 있잖아요. 외국인들 많이 가는. 저녁 상권은 확실히 로데오는 많이 변하고 있다. 다만 판매 상권으로는 오히려 메인 거리들을 명도를 해주면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로데오에 투자할 수 있고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확실히 여기는 같은 지역이어도 임대료 차이가 정말 많이 날 수 있다. 그 임대료를 잘 분석해서 사야 된다.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채용 관련 유튜브도 이제 저희가 곧 올라올 건데 공인중개사 시험 끝났고 한창 저희가 이제 11월, 12월, 1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입사를 하는 시기예요. 뭐 알파카 올해 영상 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름 그래도 회사에 의리도 있고 회사 직원들끼리 되게 끈끈하고 재밌게 보내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회사에서 왔던 분들도 이야기를 하면 좀 자유롭고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의 회사다. 그렇지만 또 일할 때는 굉장히 좀 칼같고 재밌게 한다. 오랫동안 저를 지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뭐 한결같이 똑같은 자세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저랑 같이 호흡하면서 일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많이 놀러 오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고 언제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DM으로도 문의를 주셔도 되거든요. 개인적인 이야기는 그렇게 남기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좋은 회사 선택하셔가지고 좋은 미래를 그려보셨으면 좋겠는데 그중에 그래도 알파카가 최고가 아닌가. 제가 뭐 6년째 자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